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한 시효소멸, 근저당권 인수조건, 대물변제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효로 소멸된 운명이 근저당권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이 인수조건으로 대물변제를 했고요. 파산 절차 중 당사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유족으로는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딸이 있었는데 유족 중에 이제 이혼한 전 배우자, 애들이 아직 좀 어려서요. 미성년자 한 명 있었고 성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전 배우자가 부동산 이전받고 대물변제 채권액을 상환하고 가액 상당, 그러니까 근저당 채무액 공제한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400만 원 정도를 파산재단이 받는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 파산과 달리 상속인은 상속 포기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채무자는 2013년 1월 8일 날 사단독에서 선고한 사건인데 횟수로 1년 넘었죠. 그래서 94년에서 2002년 사이에 그때는 기억이 없다고 2002년부터 임차 배우자 명의 보증금 700에 월세 26만 원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혼한 걸 보니까 가장이혼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도 700에 26만 원 배는 안 됩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공인중개사 중개보증인이었고요. 2012년 4월에 파탄냈는데 부동산 중개보증인으로 당시에 부동산 침체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파산을 내게 됐고 유체동산까지 압류됐습니다. 이혼 시기는 2012년 10월 26일입니다. 이혼하고도 이제 주소를 제대로 못 옮긴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고요. 아들, 딸, 그러니까 자녀들이 2명이 있습니다. 딸. 큰 딸은 이제 보험회사 직원이고요. 작은 딸은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채무는 8명이었었거든요. 카드사 주로 은행 3,500에 8명. 자동차는 2004년식 테라칸이 있었는데 이 시세가 거의 안 나가는 차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문제예요. 36,099제곱미터거든요. 평수는 꽤 되죠. 한 10,000평 되는데 임야 91년 근저당권 750만 원이 있음에도 이걸 딴 사람한테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대물변제로. 그러니까 원상회복해야 되죠. 원상회복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 근저당권 750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현 배우자 재산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이제 빌라는 이제 빌라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은 환가 포기죠. 관진의 의견은 4층 400이요. 임대차 보증금 형성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2012년 3월 배우자와 딸이 공유 지분 2분의 1로 1억 6천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이혼 전이죠. 취득 시 은행 채무 9,600만 원, 근저당권 채권 제거 1억 1,520만 원, 120% 설정하죠. 그 다음에 현금 6,400만 원. 그 다음에 2012년 5월 배우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했습니다. 협의혼이 아니에요. 뭔가 오랜 앙금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채무자가 오랫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여 6년간 방치해 놓은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식당 일을 한 소득과 딸이 보험회사 직원으로 재직한 소득으로 은행 대출 받아 이렇게 됐을 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워낙 제가 그때 직접 돌아가신 분 이분이 이제 채무자가 보니까 행색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진술, 태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객관적 기록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분이 참 뭔가 좀 의욕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라는 걸 이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2009년부터 위회사에 입사해 연 4천만 원의 급여소득이 있고 은행에 1억 1,500만 원, 실제는 9,500이죠. 이혼 후 기존 형성량 이건 결국 이제 딸하고 배우자 걸로 보여졌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전 배우자
명의 임대차 보증금 700만원 거주지에 생활하고 이를 재산분할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제재산 범위 내의 의미로 아까 보기가 적정하죠. 그 다음에 모친 수유의 주택도 한번 봤습니다. 모친 98년에 취득을 해요. 98년 모친이 취득해서 채무자의 큰형에게 큰형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증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채무 초과가 2005년이거든요. 미리 어머니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놓기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 케이스에서 문제가 되는 이 만평. 채무자는 2010년 말경 후배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 조건으로 200만원 차용했습니다. 후배 권누에게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대물변제로 권누가 서에게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음. 서모 씨가 174만원을 입금한 자료를 차용 자료를 변경 진술해서 앞선 진술과 모순됩니다. 91년경 한모 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채권 체급이 500만원이거든. 20년 넘은 채권으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시효로 소멸되면서 이 부담을 매수인 서 씨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것은 문제가 있음. 결국 서모 씨는 200만원을 빌려주고 750만원의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편파변제를 받은 것 물론이고 과도한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등기 말소의 부인 청구 내지 가액에 대한 적절한 금액을 환수하여 파산전에 편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변제세를 분실하여 근저당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1977년생이에요. 한재봉이라는 사람이. 이제 속행을 신청했죠. 최종 결과는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상속재산 파산으로 봐서 그 망인의 상속재산은 채권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관제인이 나눠줘야 되죠. 파산 절차의 목적이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상속인들이 별도로 또 상속재산 파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전 배우자가 430만원을 파산전에 편입하고 임야의 소득권을 취득하는 취지로 하야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집된 파산제도 재단채권을 종결했습니다. 재단채권 변제하고요. 이렇듯 채무자가 중간에 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을 때 이 상속재산 파산으로 이제 변환인 케이스가 종종 나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속재산 파산이라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아마 유사한 케이스가 계속 나오니까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